지난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후 협동조합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 수가 10,000개가 넘고 전라북도에도 700여 개에 이릅니다. 농업, 교육, 복지 등 그 영역도 넓어졌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인해 4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전성시대라 부를만 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들을 만나봤습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식당에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점심시간에만 매일 500여 명이 찾는다니 요즘 말로 대박입니다. 이곳은 완주 한우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같은 건물에 한우 판매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고기를 구입한 뒤 반찬값을 내고 식사하는 이른바 정육식당 방식입니다. 판매장의 한우는 완주 한우협동조합 농민들이 출하한 것입니다. 조합과 농민의 이름을 걸고 고기의 질을 앞세우다 보니 자연스레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유통 거품을 뺀 덕에 가격도 저렴해졌습니다. 완주 한우협동조합이 성장한 이유입니다. 저는 제일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놀랬던 것이 이게 진짜 한우냐고 물어보는 그 고객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만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우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생산자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이런 판매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생산자는 자기들이 생산한 걸 판매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유구든 젖소든 수입육이든 그런 것들을 끼워서 속여 팔지는 않을 것이지 않냐. 판매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완주 한우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육가공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도축한 소의 뼈를 발라내고 고기를 부위별로 나누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냉동, 냉장 시설에다가 철저한 위생을 의미하는 해썹 인증도 받았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이런 시설을 갖춘 곳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소고기를 믿을 수 있게 가공을 해서 믿을 수 있는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그 중간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원이 잘 길러주신 소를 저희가 소비자가 무사히 잘 먹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가공하는 것, 그리고 좋은 부위로 가공하는 것. 그래서 뭐 기름 제거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깔끔하게 하고요. 조합원이 출하한 한우를 다루는 데다 판매장에 직접 고기를 공급하다 보니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품질입니다. 조합의 이름, 그리고 상품의 신뢰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부위들을 저희가 맞게끔 부위를 정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일반 스펙에 맞춰서 오지만 저희가 손님들이 드셨을 때 이 부위는 좀 씹히겠구나, 좋지 않겠구나 하는 것들은 다른 부위로 처리를 해버리고요. 좋은 부위들로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니까 품질 면에서도 다른 매장을 이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건호 씨는 완주 한우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10년째 한우를 기르고 있는데 조합이 생긴 뒤로 일할 맛이 더 난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한우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조합이 생기기 전에는 중간상의 폭리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정말 알뜰한 정말하면 농가가 된 것이죠. 소 농가들이 엄청 소득이 많이 되죠. 소 한 마리당 예를 들어서 3, 40만 원만 더 봐도 10마리면 3, 400만 원이고 100마리면 3, 4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등한 차이가 나버리죠. 그리고 소 파는데 그냥 걱정이 없어. 그냥 아무도 얘기만 하면 그냥 척척 다 하니까.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한우의 품질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료도 더 열심히 먹이고 밀집 사육도 멀리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잘못해도 욕 먹어요. 한 사람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농가들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협동이라는 것이 뭐냐?
다 같이 한 길로 가야지 않느냐. 근데 다 이왕이면 좋게 질을 좋게 해서 좋은 질 좋은 소를 고기를 내놔야 소비자들이 호응을 하지. 만에 하나 질이 안 좋은 고기를 내놓으면은 잘못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완주 한우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설립됐습니다. 당시 40명이던 조합원 수가 지금은 181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출자금도 처음 3억 8천만 원에서 13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통해 지난해 10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완주 한우협동조합은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협동조합의 하나로 꼽힙니다. 조합원들의 어떤 마음은 처음에는 뭐 이게 반신반의해서 되겠냐 했던 것들이 지금은 뭐 제가 볼 때는 100점을 주어도 괜찮을 정도로 다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참여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축구장에 아이들의 활기찬 소리가 가득합니다. 꽃샘 추위가 매섭지만 볼이 발개지도록 훈련에 열심입니다. 유소년 축구단입니다. 이 축구단은 협동조합 스포츠제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축구 선수를 꿈꾸는 경우도 있고 취미로 운동을 즐기기도 합니다. 방과 후에 시간을 내 운동에 열심입니다. 제가 잘 못했을 때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저를 위해서 또 잘한다고 하는 게 기분이 좋고 또 친구들이 저와 함께 같이 올라가고 결승전에 올라가서 골을 넣은 게 다 친구들 덕분에 제가 골을 넣은 것 같아요. 다른 한쪽의 성인들은 풋살 구단인 드림허브 군산 FS 선수들입니다. 군산을 연고로 하는 프로 구단입니다. 이 역시 협동조합 스포츠제이가 산파 역할을 했습니다. 선수 중에는 직장인도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아직 국내 프로 풋살의 환경이 열악해서 연봉 같은 건 없지만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한다는 거 자체가 재밌고 가서 리그를 직접 뛰면은 긴장감도 있고 리그를 뛰면서 늘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군산 FS는 협동조합이다 보니 협력이 강점입니다. 누가 시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단을 키워갑니다. 같이 일을 해서 같이 회사를 키운다는 게 그게 좀 매력이 있더라고요, 되게. 다른 회사들은 그냥 위에 사장님이 한 명 있고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같이 회사를 키우는 거다 보니까 그런 것 쪽에서 재미있더라고요. 제 의견도 표출할 수가 있고. 협동조합 스포츠제이는 스포츠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스포츠 분야의 다양한 진로를 개척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다가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하는 경우 지도자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운동이란 세계가 1%만 살아남는 세대인데 99%는 다 소멸이거든요. 근데 그 소멸이라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것보다 새로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선수들이 또 1%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성장해서 축구라는 산업을 성장시켜서 나가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인재들이거든요. 유소년 축구단의 감독은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풋살 선수로 뛰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겸하고 있는 겁니다. 제 대학 때 목표가 하고자 하는 건 제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삼는 게 1번이었는데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도 축구고 제가 꿈꿔왔던 것도 관련된 걸 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아이들 지도도 하게 되고 스포츠와 연계한 다른 진로를 개척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실제 스포츠제이는 스포츠 용품을 재활용하는 사업이나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는 일을 곧 시작할 예정입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운동선수들 하면은 다 공장 아니면은 프로 선수
다 이거였었는데 요새는 뭐 산업 자체가 너무 다분야 다양하게 퍼져가고 있고 또 그 사업 분야가 IT, 뭐 융합 IT라든지 뭐 다양한 사업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선두적으로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제이는 유소년 축구 클럽과 방과 후 학교 위탁 사업, 풋살 구단을 통해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스포츠 인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는 스포츠제이의 꿈은 의미 있는 협동조합의 실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놀이기구가 가득한 교실. 선생님과 아이가 뛰고 뒹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놀이에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치료 시간입니다. 아이는 자폐 증상에다 발달 장애가 있습니다. 심리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아이가 행동으로 마음껏 표현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을 치료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나라면 과연 학교에서 그렇게 억압되고 이렇게 있으면은 막 뛰고 싶은데 못 뛰고 또 학교 생활 따라가고 싶을 때는 뭐 어떻게 할까 하면 저 같으면은 되게 재미있고 즐겁고 활동적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 올 때 제가 맞추고 싶은 거는 아이들이 재미있고 웃을 수 있고 땀나게 뛸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적인 운동을 해주는 거에 저는 제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 아동발달지원센터는 지난 2014년 문을 열었습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친구 3명이 의기투합한 협동조합입니다. 지금은 80여 명의 장애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처음엔 고생도 많았습니다. 억대의 돈을 투자했는데 손에 쥐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을 하며 경제적으로 자립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시작할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요. 시작하고 나서 사실 현실이더라고요. 저희가 첫 월급으로 가져갔던 게 한 사람당 50만 원 정도씩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도 한 2년 뒤까지도 저희가 이제 목표는 월 10만 원씩 올려가자 이렇게 했는데 2년 뒤까지도 거의 100만 원도 못 올릴 정도로 이렇게 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성장하고 농촌의 장애아 치료 환경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이해도도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 사례 같은 이제 장애가 다양하잖아요, 유형이요. 근데 이제 일반 다른 이제 치료사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특수교육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나름 이제 아이를 보는 시선이나 아이를 이제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아이를 접근하시는 방법도 좀 약간 다르신 것 같아요. 세 친구가 처음부터 협동조합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일을 해나가면서 협동조합의 좋은 점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좀 마음대로 운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절차나 이런 것도 없이 협동조합으로 했을 좀 장점은 외부로부터 이렇게 받아야 될 뭐 감사라든지 이런 게 좀 확실하다 보니까 감사도 두고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회계 처리나 이런 게 굉장히 투명적으로 좀 이루어져요.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공익기관으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좀 더 뜻있는 일에 땀을 흘릴 생각입니다. 저희가 좀 멀리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치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사회에서 적응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직업훈련이라든가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등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른 센터보다는 저희가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문했어? 아직? 아담한 작업 공간에서
중년의 주부들이 바느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퀼트가 좋아서 만난 사람들. 그들이 만든 아바퀼트 협동조합입니다. 아름답다와 바느질의 첫 글자를 딴 조합 이름이 인상적입니다. 아바퀼트 조합원들은 한 수강교실에서 2009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바느질 기술도 나누고 수차례 전시회도 열면서 모임은 단단해졌습니다. 모임의 성격을 바꿔보기로 하고 2년 전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전시에 왔던 분들이 이제 사고 싶다, 판매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그러면 협동조합을 열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수익이 창출되면 거기 그 돈에 우리 이름을 붙여서 뭔가 기여도 하고 기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겠다. 물론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취미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보람입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바느질입니다. 이렇게 짤막한 거 하나를 만들어 이렇게 냄으로써 성취감. 그래서 이제 성취하는 것에 따른 자존감이 좀 향상되죠. 아, 내가 이걸 하나를 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쁨. 그러니까 몰입과 그런 성취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서 아, 내가 참 유용한 사람이구나. 얘 포인트야. 바느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 사이로 28명 회원들의 도란도란 얘기가 오갑니다. 그 속에 문화와 삶이 꽃핍니다. 아바퀼트는 단순한 취미 모임을 넘어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길로 들어섰습니다. 협동조합은 사업과 비즈니스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이 공동체 문화를 열어가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바퀼트는 보여주고 싶습니다. 전국에서 이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전주에 가면 아바퀼트라는 협동조합이 있다던데 그곳에 한번 꼭 들려보고 싶다. 이런 그런 분들이 많이 이곳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죠. 의미 있는 협동조합의 등장은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등록만 해놓고 운영되지 않는 협동조합이 상당수인 게 대표적입니다. 내실 있는 운영보다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치중해온 결과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정인들에 의한 또는 특정 집단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그 구성연대, 즉 가장 중요한 게 연대라는 건데요. 협동과 연대지 않습니까? 협동과 연대라는 것에 기본을 두지 않고 결국은 하나의 그 조합원들이 구색맞춤 형태로 전락하지 않았나. 경제적 수익성이 떨어져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곳도 적지 않습니다. 협동조합의 양적인 팽창을 넘어 질적인 성장을 기대해 봅니다.